안녕하세요. 오늘 파이썬 프로그램 마스터 세 번째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자료 구조를 다루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봤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코드는 더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에 대한 해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목차를 보시면 첫 번째는 함수 개념과 필요성, 함수가 무엇인지, 왜 프로그래밍에서 함수가 그토록 중요한지, 기본적인 정의와 함께 그 필요성을 명확히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이어서 파이썬 제공 함수. 우리가 이제 별도로 함수를 만들지 않아도 파이썬에서 제공하고 있는 유용한 함수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함수의 정의. 우리가 파이썬에서는 여러분 자신만의 함수를 어떻게 만드는지, 즉 def 키워드를 사용한 함수의 정의, 문법과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매개 변수 전달 및 값 전환. 함수가 외부로부터 정보를 어떻게 입력받고 또 처리된 결과를 어떻게 돌려주는지에 대한 어떤 메커니즘을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지역 변수하고 전역 변수. 함수 내부와 외부에서 변수가 어떤 유효한 범위를 가지는지, 그리고 이 스코프 개념이 코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수 개념 및 필요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수란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코드 집합이다. 그리고 입력을 받아서 처리하고 출력을 반환할 수 있다.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즉 우리가 이제 함수를 만들어서 함수 자체는 어떤 프로그램의 덩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이제 입력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외부로부터 값을 하나를 받아서 입력이 되겠죠. 외부로부터 값을 받아서 프로세싱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이 결과값을 이제 출력 형태로 보내주는 거.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함수의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함수란 말을 여러 군데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가 뭐 2차 함수, 3차 함수 다 그것들도 이 함수란 개념에서 똑같다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반복문 같은 거하고 반복문과 함수를 가끔 비교하게 되는데요. 반복문 같은 경우는 특정 코드의 특정 위치에서 특정한 행동이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거죠. 즉 포문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서 뭐 100번, 1000번 반복되는 걸 볼 수가 있겠어요. 거기에 비해서 함수는 프로그램 내에서 불특정한 위치, 뭐 이게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도중에 뭐 여기서 등장할 수도 있고 여기서 등장할 수도 있고 시시때때로 불규칙하게 어떤 특정 코드가 실행된다면 그것들을 미리 만들어 놓고 불러다 쓰자는 것이 바로 함수의 개념이 되겠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한 기능들이 자주 사용된다면 매번 그 코드를 만드는 것이 좀 어렵다. 이미 만든 것을 불러다 쓰는 형식을 쓰자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은 거에 근거해서 함수의 필요성은 자주 반복되는 작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코드의 재활용성을 증가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유지 보수도 용이하다는 거죠. 뒤에 나오길처럼 프로그램을 모듈로 하기 때문에 조각조각 나눈다는 거죠. 블럭 맞추듯이. 그리고 그 덩어리 중에 하나가 함수인데 이렇게 군데군데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한 곳에 모여서 만들고 걔를 불러다 쓰기 때문에 수정할 때 일일이 그 코드가 실행되는 위치로 갈 필요 없이 바로 함수 부분을 우리가 변경하면 우리가 그 내용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유지 보수가 용이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코드의 가독성도 향상시킬 수 있다. 즉 어떤 걸로 프로세싱이 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함수의 내용들을 파악해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 제공 함수가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함수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봤었는데, 어, 파이썬에서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일정한 함수들. 바로 그것을 내장 함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파이썬을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것들이 제공되기 때문에 바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특정 모듈을 사용할 때 임포트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임포트 할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든지 코드를 호출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장 함수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프로그래밍에서 매우 자주 사용되는 어떤 범용적인 작업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쓸 수가 있겠어요. 첫 번째 보여주고 있는 것은 자료형 변환 함수. 말 그대로 타입을 바꿔준다는 거죠. 어떤 계산할 때 정수 형태가 필요한다든가, 어떤 계산할 때 실수 형태가 필요하다든가, 또는 문자 형태가 필요한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정수 변환, int라고 되어 있는 이 함수 같은 경우는 뭐 실수형이라든가 문자 형태의 어떤 값들을 우리가 이제 정수형으로 바꿀 때 사용할 수 있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슨 고양이, 토끼 이런 것들을 정수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고, 문자열 형식을 띠고 있는 뭐 숫자 값들을 바꿀 때 쓴다는 거죠. 그리고 뭐 실수형은 말 그대로 실수 형태로 변환하는, 그러니까 정수형 값을 입력받는데 정수형 값인데 얘를 처리할 때 실수 형태가 필요하다. 그럼 그걸 변환한다는 거죠. 반대도 정수 형태도 가능할 거고요. 문자열 형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int, float, str 이와 같은 것들이 어떤 자료형을 변환할 때 주로 사용될 수 있는 함수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 함수. 그러니까 이제 뭐 엑셀 같은 경우에도 수학 함수들을 사용하는 것들 많이 볼 수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ABS, 절대값이란 말이죠. 그래서 절대값을 구할 때 사용하는 것이 되겠고, 그러니까 음수, 양수 값들을 그냥 없이 모두 내가 더 크기만을 취하고 싶다. 그럼 얘를 쓰면 되겠죠. 앞에서 했던 뭐 sum, min, max도 역시 있겠고요. 그 다음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시작할 때마다 많이 쓰는 것이 바로 입출력 관련 함수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프린트, 그 다음에 입력하는 인풋 함수가 있겠죠. 그래서 프린트 함수는 모니터, 화면에 어떤 값을 출력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되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프로그램상에서 어떤 부담이 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 사람 관점에서는 그 결과를 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모니터로 출력해서 결과를 확인하고 싶을 때 프린트 함수를 쓰면 되겠고요. 인풋 함수는 여기 이제 우리가 키보드로 입력할 때 사용되는 함수가 되겠어요. 물론 이거 말고도 실제 많은 양의 데이터를 뭐 출력한다든가 많은 양의 데이터 입력하려면 파일 형태로 입출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것이 아닌 간단한 형태의 어떤 결과를 눈으로 확인한다든가 또는 키보드로 이렇게 입력한다든가 그럴 때 사용되는 함수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기타 함수를 보면 길이를 반환하는 length, len, 그 다음에 타입 반환, 이거 타입이 뭔지 알고 싶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포문에 썼던 range, 이제 숫자 시퀀스를 생성한다고 되어 있죠. 우리가 여기서 사용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형태의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len은 어떤 객체의 길이를 반환할 때 많이 사용되는 것이고, 타입은 변수의 자량, range 함수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외부 라이브러리를 통한 다양한 함수 사용인데, 이제 필요에 따라서 특정 분야, 뭐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웹 개발이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어떤 특화된 함수를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는데, 바로 이것이 외부 라이브러리 함수가 되겠고, 파이썬은 이와 같은 것들이 또 제공되기 때문에 파이썬 생태계에서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되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다양한 함수들을 활용한다면 여러분 이제 프로그램 만들 때 이렇게 전체 내용 중에서 일정 부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우리가 불러다 쓰면 된다는 거죠. 내가 만들 필요 없이. 그게 바로 파이썬 제공 함수의 특징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자료형 변환, 수학 관련 앞에서 봤던 그것을 한번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료형 변환 같은 경우는 여기 첫 번째 여기 자료형 타입 변환인데 NUM_str 하고 12
양쪽에 쌍따옴표가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얘는 이제 뭐예요? 정수 10이 아니라 문자열 10이죠. 그래서 얘는 뭐 고양이, 토끼 이런 것처럼 문자열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지금 보는 것처럼 5를 더하고 싶다는 거죠. 자, 그럴 때는 얘를 그대로 쓰면 안 되겠죠. 5를 더하면 문자열하고 정수는 덧셈 연산을 수행할 수 없어요. 에러 딱 뜨겠죠. 그리고 어쨌든 우리는 여기 있는 10을 10으로 바꿔주고 싶다. 그럼 얘를 여기 지금 보이는 것처럼 int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정수로 바꿔준 다음에 그렇게 값을 얻고 얘를 이제 덧셈을 수행하면 성공적으로 이제 값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수학 관련, 물론 여기 이제 str이라든가 문자랑 똑같은 방법이 되겠죠. 수학 관련 함수에 보면 이렇게 지금 넘버즈라고 하는 리스트 안에 4개의 값이 들어있죠. 3, 마이너스 7, 10, 0. 그래서 여기 이 값을 얘를 양수로 절대값 형태로 얻고 싶다. 그럼 여기 abs라고 하는 곳에 넣어주면 되겠죠. absolute. 그 다음에 이것의 합계를 구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안에 최대값이 뭐고 최소값이 뭔지를 찾을 때 여기 있는 min, max 이와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처리한다면 우리가 이제 굉장히 손쉽게 사용할 수가 있겠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얘는 뭐예요? 인포트문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어이 있다면 다양할 때 사용할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입출력 내장함수. 여기 이제 외부로부터 우리가 값을 받는 경우가 많겠죠. 똑같은 것만 매번 프로그램 하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값이 들어오면 그 값을 가지고 뭔가 처리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외부로부터 이름을 입력받아서 걔를 출력하는 걸 나오죠. 안녕하세요. 누구누구 출력하는데 바로 input 함수가 그 내용이 되겠죠. 여기 input 함수가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겠고요. 그래서 얘는 input 받았으니까 뭐예요? 어떤 변수에 넣어주겠죠. 그 다음에 프린트 함수를 사용해서 출력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거의 뭐 이와 같은 input, print가 주로 사용되겠죠. 간단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경우에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내장 함수를 보면 여기 보는 것처럼 플로츠라고 하는 리스트죠. 리스트 안에 문자열이 이렇게 3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열의 길이를 알고 싶다. 이거는 length. 그 다음에 야의 타입을 알고 싶다면 타입이라고 하는 함수에 넣어주면 얘의 타입이 뭔지가 이렇게 나오죠. 리스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어떤 리스트 형식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겠다고 하는 건데 여기 지금 보는 레인지 함수를 사용했더니 뭐예요? 1에서부터 5 미만, 그러니까 1부터 4까지의 값을 발생시키고 걔를 리스트에 넣어주면 리스트 형태로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떤 범위를 정해서 어떤 시퀀스를 만들 때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외부 함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매스 같은 것이 대표인데 이제 여기 수학 관련된 아주 좀 어떤 뭐 합계를 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뭔가 좀 복잡한 걸 처리하겠다. 그럴 경우는 물론 이 그 매스라고 하는 모듈 안에 어떤 함수가 들어있는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스퀘어라고 하는 스퀘어를 구할 때 제곱근을 구하는 함수를 알고 있다면 그렇다면 얘를 이렇게 인풋하고 이렇게 불러다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 함수 형태인데 이 외부 함수는 이제 각자 사용하는 분야에 따라서 다양한 함수들을 가져다 쓰고 또 이제 거기에 익숙하기 때문에 뭐 다양하게 쓸 수가 있겠죠. 뭐 임포트, 터틀 뭐 이렇게 그래픽 처리한다든가 그거 말고도 다양한 형태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으면 굉장히 우리가 하는 작업의 양을 확 줄여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함수를 정의하는 것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우리는 이제 앞에서 파이썬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다양한 내장 함수들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미 존재하는 함수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우리가 알아봤는데, 하지만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하다 보면 이 함수들만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뭔가 복잡한 작업을 처리한다면 우리가 별도의 함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 자신만의 함수, 즉 사용자 정의 함수가 되겠어요. 물론 그거 없이 할 수 있다라면 쓰면 되는데 아무래도 프로그램이 길어지다 보면 이게 이제 범위 요소가 좀 적겠죠. 내가 내 입맛에 맞는 형식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용자 정의 함수가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함수는 어떤 특정 코드가 반복적, 어떤 특정 일들이
반복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의의 필요성은 뭐냐? 모든 작업을 처리할 수 없다. 파이썬을 제공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평범한 범용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내 입맛에 맞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 목적에 맞는 사용자 정의 함수, 말 그대로 사용자가 정의해서 쓰는 함수가 되겠어요. 그래서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드는 방법 앞에 키워드 def, 이게 뭐 define의 그 약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형식이 되겠고, 여기다 함수의 이름을 쓰고 매개 변수 목록을 쭉 써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뒤에다가 콜론을 붙여서 그 아래에다가 이제 함수의 바디 부분을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매개 변수가 두 개 있다. 그럼 이 함수를 호출할 때 두 개의 값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 이 매개 변수 부분이 없다. 그러면 함수를 호출할 때 매개 변수, 입력값이 없는 형식이라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return이라고 되어 있죠. 얘가 오는 경우도 있고 안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 함수가 수행되고 나면 이 값을 돌려준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치 우리가 자판기 앞에 가서 동전 놓고 버튼 누르면 밑에 뭐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전 넣는 거와 뭔가를 버튼을 누르는 것이 입력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돌려주는 어떤 음료수가 발행값이 되는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함수의 이름을 정하는데, 이제 함수의 이름을 보고 우리가 이제 만드는 건데, 함수의 이름은 아무래도 우리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뭐 반드시 어떻게 써야 된다는 건 없지만 어떤 작업을 하는지를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의미 있게 짓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일반적인 형식은 보통 소문자로 시작하고 혹시 여러 단어들이 이렇게 있다 그럼 언더스코어를 사용해서 연결하는 이와 같은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함수에서 수행하는 내용들은 바로 밑에 보이는 함수가 수행할 작업, 코드 블록이라는 부분이 이제 핵심 내용이 되겠어요. 밑에 있는 예제를 보고 좀 확인해 보면, 여기 보면 df, 여기 이제 파이썬에서 이게 함수의 정의구나라고 알 수 있는 키워드가 되겠죠. try underbar area. 딱 봐도 이게 무슨 의미예요?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걸 암시할 수 있도록 이름을 지었어요. 이건 이제 만드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형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규정이 있는 것이 꽉 있질 않죠. 얘는 보니까 뭐예요? W하고 H. 어쨌든 두 개의 값이 얘한테 온다는 거죠. 즉, 함수를 쓰려면 두 개의 값을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자판기에서 동전 넣고 버튼 눌러야 뭐가 나오는데 동전만 넣고 버튼을 안 누른다든가 동전을 안 누르고 동전 안 넣고 버튼만 누른다든가 그럼 수행되지 않겠죠. 얘도 똑같습니다. 어쨌든 두 개의 값이 들어온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콜론을 쓴 다음에 그 아래쪽에다 내용을 넣어주면 되겠어요. 여기서는 W하고 H 값을 받아서 거기다가 두 개 값을 곱하고 0.5를 곱해서 그 값을 돌려준다는 거죠. 삼각형의 면적을 구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자, 이게 이제 함수의 정의 부분이 되겠어요. 자, 정의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함수는 호출을 해야만 이 안에 있는 이 함수가 동작한다는 거죠. 마치 여러분이 자판기를 세워놨다고 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진 않죠? 우리가 어때요? 누군가가 써야 되겠죠? 바로 그것이 함수의 호출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함수의 이름을 가지고 두 개 값을 넣어주면 첫 번째 값은 W에 들어가고 두 번째 값은 H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두 개를 곱한 다음에 0.5를 곱해서 return하고 그 값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 값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return value가 없어도 되고 입력값이 없어도 관계는 없어요. 어쨌든 이것처럼 함수를 정의하면 어떤 복잡한 계산이나 반복적인 작업을 깔끔하게 묶어서 관리하고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재사용할 수 있어서 코드의 효율성이라든가 가독성을 높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이제 매개 변수하고 그다음에 return value, 발행값에 대해서 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def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시작한다는 걸 봤어요. 자, 함수한테 값을 전달할 때 따로 입력값이 되겠죠. 바로 매개 변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는 W하고 H라고 했는데
바로 얘네들이 입력값을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입력값을 넣어주면 그게 W에 들어가고 H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우리가 매개 변수라고 하고 실제 값은 여기 실제 값이 여기에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밑에 예를 보시면 이게 바로 매개 변수 A, B 이게 매개 역할을 한다는 거잖아요. 어떤 매개냐? 이 5가 여기에 들어가고 3이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값은 5와 3인데 이 값이 여기에 들어가서 동작을 수행하기 때문에 입력 값을 매개 역할을 하는 바로 매개 변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결과를 돌려준 리턴. 말 그대로 이 프로그램이 수행하고 나면 함수가 수행하고 나면 어떤 값을 돌려줘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리턴문이 되겠어요. 뭐 리턴문이 없다. 그래도 관계는 없어요. 근데 만약 혹시 리턴문이 명시적으로 없으면 파이썬 함수는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아닌가, 즉 none이라는 값을 반환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없어도 된다는 거죠. 물론 입력도 없어도 돼요. 프로그램 만들 때 어떻게 설계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거기 맨 밑에 있는 보면 add 5,3이라고 해서 호출한 걸 볼 수 있었고요. 파이썬에서는 함수가 여러 개의 값을 한 번에 반환받을 수도 있어요. 이때 파이썬은 자동으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값들을 튜플 형태로 묶어서 반환해줘요. 그래서 그 파이썬만이 갖고 있는 좀 독특한 특징인데 여러 개의 값을 이렇게 입력으로 줄 수도 있고 리턴 밸류 또한 여러 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a 플러스 b가 아니라 a, b 이런 식으로 값을 우리한테 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입력도 여러 개, 그다음에 출력도 여러 가지 형식으로 줄 수가 있는 걸 알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내용은 지역 변수하고 전역 변수가 되겠어요. 지역 변수는 뭐고 전역 변수는 뭐냐? 말 그대로 지역은 함수 내부에서만 사용되는 걸 말하고 전역 변수는 함수 외부에서 정의된, 즉 함수 외부에서 만들고 함수 내부에서 만든 것을 이렇게 지역 변수, 전역 변수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함수를 만들지 않았다. 그러면 모두 전역 변수예요. 왜? 함수가 없었고 함수에서 안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함수 안에서 만든 걸 지역 변수라고 하고 함수 밖에서 만든 것은 전역 변수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언제까지 사용될 수 있냐? 함수 내부에서만 유효하겠다고 돼 있죠. 즉 함수가 있으면 그 함수 안에서 만들어지고 함수가 끝나면 없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함수 내부에서만 유효하겠죠. 그래서 밑에 똑같은 말이 써 있는데 함수가 호출될 때 만들어지고 끝나면 없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의 함수가 있으면 그 안에 똑같은 이름의 변수들이 있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편리하게 변수 이름을 지정할 때 이거 딴 데 쓰면 어떻게 할까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죠. 함수 안에서 마음대로 만들어도 돼요. 거기에 비해서 전역 변수는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생성되고 프로그램이 종료 시까지 유지된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끝나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전역 변수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프로그램 내에서 모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신경 써서 잘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구분할 때 우리가 특히 주의할 점은 파이썬에서는 변수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렇게 쓰면 만들어져 equal하고 뭐라고 하면 만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밑에 코드를 보시면 이렇게 얘는 전역 변수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근데 함수 내부라는 게 어디예요? 여기서 여기까지죠. 이게 함수 잘 안 써진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함수 내부예요. 그렇죠? 드레스가 되어서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잠깐 이 부분을 좀 지워보면 이 부분이 바로 함수 내부가 되겠죠. df 펑크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콜로 찍어서 나타내는 드레스가 된 부분이 이쪽이니까. 자, 그런데 x는 5고 그러면 여기도 이 x가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a 콜 10이라고 쓰고 이게 쓰는 것 자체가 변수를 선언하는 의미죠.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써주면 전역 변수가 선언되면서 값이 할당된 거예요. 함수 안에 들어와서 똑같은 행동을 하면 얘는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요.
우리가 언뜻 보면 이 x에 대한 접근이냐? 그렇지 않아요. 얘하고 얘는 전혀 다른 거예요. 나중에 출력해 보면 함수를 호출했죠. 그럼 얘가 만들어졌겠죠. 그다음에 여기서 얘가 이걸 수행하니까 이렇게 값이 얘가 출력됐어요. 이게 지금 이 내용이죠. 그리고 이 함수의 호출이 끝나고 나서 이제 밖에서 x를 출력해 보면 이렇게 값이 어려지는 걸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함수 안에서 뭔가를 값을 대입하면 얘가 변수를 만들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변수, 저역 변수 개념을 잘 알아야 되는데 뒤쪽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이제 함수 안에서도 똑같은 이름의 지역 변수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는, 즉 여기 있는 x를 쓰고 싶다. 내가 여기서 함수 안에서 이 함수 안에서 이 x에다가 10을 넣고 싶다. 그럴 경우에 쓰는 것이 이제 글로벌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어요. 이것들은 이제 뒤에 설명되겠지만 아무래도 이 전역 변수는 프로그램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역 변수를 이렇게 접근해 가지고 값을 수정하는 그런 작업들은 함수에서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것은 좀 피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이드 이펙트라고 해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함수의 어떤 그 동작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었고 코드의 유지 보수를 또 어렵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함수 안에서 전역 변수에 접근하는 것은 가능한 피하고 함수 안에서는 지역 변수를 가지고 뭔가 처리하고 이렇게 끝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외부 변수를 변경하는 예제. 아까 제가 글로벌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쓴다고 했는데 바로 그 예를 보여주겠어요. 여기 이제 카운트를 0이라고 했고 만약 이 과정이 없이 얘를 수행하면 어떠냐? 얘를 수행하면 에러가 떠요. 이 말 뜻이 뭐예요? 카운트는 카운트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없던 카운트에다가 1을 더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에러가 뜬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의도했던 건 뭐냐? 이미 존재하는 이 카운트라는 전액 변수를 이 함수 안에서 쓰고 싶다는 거죠. 그 선언하는 것이 바로 글로벌 카운트. 저기 뒤에 나오는 이 카운트는 글로벌, 전역 변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를 사용해서 쓰면 전역 변수로 인식돼서 나타낼 수가 있겠어요. 앞에서 본 것처럼 그러나 전역 변수를 직접 접근하고 수정해야 할 때는 아무래도 어, 그 문제를 익힐 수가 있겠고 코드의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마무리. 드디어 이제 오늘 함수를 마무리하는 시간 됐어요. 여기서는 우리가 함수의 개념과 필요성, 파이썬 제공함수, 함수의 정의, 매개변수 전달값, 변환, 지역 변수, 전역 변수에 대해서 봤었고요. 뭐 이 5가지 언급한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뭐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을 만큼 전반적으로 내용이 중요해요.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파이썬 프로그램은 처음부터 끝까지 함수로 출발해서 함수로 끝나는 모양을 띄고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함수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는 게 좋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